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100억을 상속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단 100억에서 조금의 손실이라도 발생하면 회수당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는 부자이고 일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준비 없는 나에게 100억은 정말 금방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따져보면 바로 납득이 되실 텐데요. 100억을 은행에 그대로 놓고 정기예금 이자로만 생활한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 정기예금 금리가 0.8%라면 100억 원의 이자는 8천만원 정도이죠. 여기서 이자과세 15.4%인 1232만원을 제하면 6768만원이고 물가 상승률을 0.4%로 잡는다면 4천만원, 총 2768만원이 남게 됩니다. 월 230만원으로 생활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로 우리는 여러가지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100억 원은 거금이지만 일정한 소득을 손실 없이 만들려고 하면 생각보다 적은 돈이다.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230만원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100억 원을 가진 자산과는 별반 다를 거 없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보통 그 액수의 100배 규모의 자산의 힘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버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힘들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100억 원을 가졌어도 230만원 급여 생활자의 태도를 넘어서는 순간 재산이 점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고, 그래서 사치보다 검소하고 단정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지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에 대해 오해했던 사실을 바로잡아주고 돈에 대한 관점을 넓혀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4년 동안 최장기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김성호 회장의 돈의 속성입니다. 김성호 회장이 누군지 간단히 설명하면 40세 때 전재산 250만원으로 세계 1위 도시락 업체 스노우폭스를 만들어내며 57세 5천억 자산가가 되었고 2023년 8천억에 회사를 매각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뿌리는 바로 돈에 대한 생각, 기준이 잡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즉, 돈의 속성과 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앞으로 10년이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승호 회장은 부의 메커니즘을 농사에 비유합니다.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강수량이 1000mm라고 가정했을 때 봄에 한번 500mm, 가을에 한번 500mm 퍼붓는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홍수와 가뭄의 환경에서 농사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농사는 하루 10mm씩 매일 꾸준히 내리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요. 김승호 회장은 이런 농사의 메커니즘처럼 돈도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이 크다고 말하죠. 규칙적인 수입은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금융자산의 가장 큰 적인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신용을 만들어내고 자산으로 변형돼 현실에 나타난다고 말하죠. 또 김승호 회장은 우리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질문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갈 때 우리는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소고기로 드릴까요? 닭고기로 드릴까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당장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둘 중 뭐가 좋을까일 텐데요. 김승호 회장은 둘 다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명 식당에서 예약 손님이 아니면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막판에 취소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를 위해 대기자 명단에 넣어달라고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정기적금 이자율이 1.9%라고 한다면 2.08% 달라고 요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예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든 누군가 제한된 선택권을 제시한다면 그것이 최종 선택권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택을 요구받거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답안지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정보에 기반한 요청은 나에게 이득이 되고 상대에겐 최소한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내에서 남은 도시락은 어차피 도착하자마자 폐기해야 하며 식당은 버려질 수 있는 식재료를 품위를 잃지 않고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은행은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결국 내 운명은 나의 선택을 통해 결정됩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선택 안에서만 선택해야 한다고 믿으면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어릴 때부터 오지선다 정답을 맞추는 훈련을 열심히 해온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더욱 이런 이야기와 배움을 통해 관점을 넓혀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김승호 회장은 책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책을 읽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자에게 몰입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의 생각이나 판단에 감탄하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세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을 통해 부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책에 나오는 내용이 내 삶에 받아들일 부분인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책 내용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책을 통해 부자로 가는 길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요약해보자면 책으로 얻은 주제와 관점을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작가의 건의에 무조건 굴복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시간 갖기, 산책과 자문을 통해 의심하고 질문하는 습관 기르기. 큰 자산을 가진 김승호 회장은 자신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도 알려주는데요. 김승호 회장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하는 일 중 많은 시간을 들이는 일은 바로 정보를 모으고 구분하고 이해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관련 도서가 보이면 바로 주문해서 읽고 정리하고 무엇이든 자료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쇄를 하고 폴더에 넣어 분류 후 보관합니다. 공부와 정보 수집을 부지런히 하고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정보를 끊임없이 접하되 모든 해석과 판단은 본인이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내 해석과 판단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양질의 기록 활동입니다. 유튜브 영상이든 책이든 강의든 뉴스든 어떤 정보를 습득했을 때 나만의 해석을 통해 기록을 해두고 카테고리 분류해놓는 기록 활동. 이것은 휘발되는 기록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의 자양분이 되어줄 기록들로 바뀝니다. 김승호 회장은 평소 나는 운이 나빠서 일이 안 풀린다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운이 나쁜 일이 반복되면 점검해볼 것들이 있다. 돈을 함부로 대하는지, 쓸데없는 인연이 너무 많지 않은지, 음식은 정갈하고 제때 먹는지, 남을 비꼬거나 흉보진 않는지, 모든 면에서 자기 반성부터 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운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일정한 시간에 과하지 않게 정갈한 식사를 하라고 권하는데요. 식사를 제대로 정해진 시간에 하려면 생활이 일정하고 불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된다는 말이고, 음식을 과하지 않게 섭취한다는 것은 몸이 가벼워지고 운동을 하고 싶어지며 걷고 움직이다 보면 생각이 맑아진다는 이야기죠. 그제서야 비로소 욕심과 욕망을 구분할 줄 알게 되는 선순환의 글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사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투자 관련 사기는 나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은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게 말하는데요.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에 쉽게 현혹되며 마음이 급해 리스크를 살피지 않고 감정에 따라 투자하게 되며 사기를 당하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거나 주변에 나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본질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승호 회장은 자신이 풍족한 부를 이루는 데 성공한 것 중 하나가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돈은 움직이지도 않고 단지 숫자로 이루어진 것인데 억지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격체가 무엇일까요? 인격체란 스스로 생각하고 자아를 가진 개별적 실체를 뜻하죠. 비즈니스에서는 회사도 인격을 부여받습니다. 바로 법인이죠. 법인은 사람과 동일하게 소송을 하고 소송을 당하기도 하며 하나의 주체처럼 개인과 싸우거나 협의하거나 협력합니다. 김승호 회장은 돈은 법인보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로 바라봅니다. 좀 더 받아들이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돈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고 사치하거나 허세를 부리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에 돈을 사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돈을 가치 있고 기품 있게 이용해야 계속해서 부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